혹시 본인만의 개인기 같은 게 있나요? 개인기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있나? 아, 이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닌가? 아우, 최강동안입니다. 아주 그냥. 아우, 전진영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는 39살 전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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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 강사로 이제 일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지금은 좀 진입장벽이 많이 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 자격증도 필요하긴 한데 네. 생활체육 지도자 2급 그리고 대회 입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대회도 나가보고 포징도 해봤다 라는 게 돼 있으면은 회원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은 검증된 사람이다가 되니까요. 만들어 본 사람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대회 입상한 기록들도 필요하고 바디 프로필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면은 저를 알리려면은 이제 센터마다 선생님들이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올려놓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명함이거든요. 바디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트레이너인데 바디 프로필이 없이 센터복을 입고 이러고 있는다? 사진 속에 믿음이 좀 안 가지 않을까요? 뭐 벗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약간 벗고 있습니다. 다들 보면 센터 가면 다 벗고 있어요. 아, 네. 벗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거군요. 그렇죠. 몸을 만들어봤다. 아, 그리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한 번도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선생님 소리 듣습니다. 아, 요즘에? 네. 근데 그만큼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랑 운동을 했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저한테 계속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운동을 4년 정도 하셨고 PT도 한 50회 정도 받으셨던 분이 네. 저한테 지금 다시 끊고 있는데 40회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회원님이 그런 말 해줄 때 좀 많이 좋아요. 아직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40회를 받았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하시는 거면 그래서 나는 공부를 좀 열심히 많이 했구나. 이제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이제 조금 힘들 때는 확실히 재활 이용하시는 분들 왜냐면 움직임이 안 나와요. 몸에 움직임이 안 나오고요. 아프시니까 조금만 해도 힘들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기 다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분들을 억지로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3개만 더. 그럼 나중에 그 회원님들은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아, 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이제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기가 진이 빠지죠. 이게 아닌데 약간 그러면서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확실히 근데 그런 분들도 몸을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아, 좋아지는 게 너무 느껴져서 좋다.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좀 많이 보람이 느껴지죠. 진짜 뿌듯하겠네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너무 뿌듯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트레이너 쌤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2시에 회의를 해요. 뭐 센터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제 3시부터는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수업을 시작을 하고 만약에 수업이 없을 때는 이제 전산 업무 같은 거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OT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요. OT라고 하는 게 무료 PT 같은 거 있죠. 네, 이제 그런 거를 하고 그 외적으로는 수업이나 식사 시간 이렇게 갖고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트레이너 쌤들이 진짜 라면 안 먹나요? 자,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먹어요. 엄청 먹습니다. 네, 술도 먹고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시즌, 비시즌 나눠요. 어떤 분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시즌이잖아요. 안 먹습니다, 그때. 네, 무조건 식단으로만 진행을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는 편이에요. 주말에 뺐던 살들을 다시 찌웁니다. 트레이너분들도 사람입니다. 네, 먹는 거 좋아하고요. 피자, 치킨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헬스클럽 말고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한테 저한테 이 덤벨 이거 몇 킬로까지 드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슴 운동할 때 덤벨 프레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거 40킬로까지 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보여달래요. 진짜 보여줘요? 아, 왜 보여주세요 하고 딱 자세를 잡고 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깔렸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내가 몸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 회원님도. 헬스장에 솔직히 진상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진상을 본 경험들이 있나요? 내가 쓴 머신들 있잖아요. 원판을 이렇게 끼워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레그프레스라는 머신이거든요. 원판을 되게 많이 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5장 이렇게 껴놓고 무릎에 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문제가 거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두고 가세요. 그러면 그 무거운 거를 빼야 되는 뒷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내가 썼으면은 딱 그 원상 복귀를 해놓고 가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그대로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자분이 쓰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만큼 꽂혀 있어요. 그 20kg짜리가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무겁거든요. 굉장히 큰 피해죠. 제자리에 두십시오. 네. PT를 하게 되면은 이제 PT 쌤들의 월급이나 연봉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PT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와요. 회원들이 많고 근무 시간도 보면은 2시부터 11시까지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 더 출근해서 수업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수업의 개수가 하루에 많게는 10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2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많이 하면은 7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에서 350 이 정도 벌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벌 때는 500까지도 번 적이 있기는 한데 그런 날은 흔치 않고요. 평균적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한 400 정도 사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급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요. 센터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센터는 이제 프리랜서 형식으로 해서 수업료만 받아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기본급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센터마다 상이하겠네요. 맞아요. 센터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너 쌤들 보면은 굉장히 연봉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버시는 건가요? 대회 입상을 해서 유명해진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선수 레슨을 많이 해요. 선수 레슨이 뭐 포징도 들어가고 운동하는 방식도 되게 디테일하고, 네. 그 사람의 약점인 부분들까지 다 보완해서 운동을 티칭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장 가서 받는 PT랑 금액대가 많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진짜 비싸게 받으면은 10만 원대 넘게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당 네, 10만 원이 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회가 아닌 최소 30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왜냐면 10회로는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혹시 본인만의 개인기 같은 게 있나요? 개인기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있나? 아, 이거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카페 매니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브랜드 카페였나요? 옛날에 카페베네였었다가 투더 디프런트라는 카페에 있다가 병원에 있는 개인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매니저로 좀 오래 일을 했었죠. 그 실질적으로 그럼 카페 매니저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카페 매니저들은 음료 만들고 메뉴 개발도 하고요. 개인 카페 같은 네, 경우. 거의 개인 카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매출이 한 달에 얼마가 나왔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빠지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는 대표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카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나 월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되게 짭니다. 220? 그래서 그만둔 것도 있어요. 아, 좋아하는 일이긴 했는데 너무 급여가 낮으니까 제가 카페를 차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매출표를 보니까 쉽지 않겠다. 마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군요. 그쵸. 왜냐면은 뭐 스타벅스 이런 데 보면 좀 비싸잖아요, 단가 네네.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3,000원에 팔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전기세, 인건비 빼면은 많이 팔아야 돼요. 엄청 많이 팔아야 돼요. 개인 카페 굉장히 어렵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노가다를 합니다.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 외벽에 실리콘 쏘는 일을 한 4달 정도 했어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뭐 지역도 속초 갔다가 군산 갔다가 천안도 갔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실리콘 작업을 했을 때는 그런 페이는 어떻게 됐나요? 하루 나가면 1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3, 12 좀 오래돼가지고. 네. 1급으로 네, 맞아요. 1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 네, 모든 공간에 실리콘을 써야 되는 일이어서 네네. 위쪽에 있는 부분은 할만하거든요. 네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다 쪼그려 앉아서 해야 돼요. 아. 무릎에 데미지가 엄청 많이 가요. 무릎이 아파요, 엄청. 그리고 그 아시바라는 곳 자체가 되게 위험한 공간이에요. 벽에다가 철로 된 밖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판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곳은 이게 덜컹거리기도 하고 아. 꼭대기까지 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와, 진짜 무섭겠다. 네. 옥상에도 작업을 해야 되고. 와, 엄청 많은 일들을 해보셨네요. 되게 재밌는 삶을 사셨군요. 재밌다기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차크인 공식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20살 때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약간 꿈이 없이 지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네. 좋아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로 돌아가면은 다시 좀 꿈을 찾아서 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찾고 도전을 많이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 간다면 좀 더 자신감 있는 저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나요? 무조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영화 클릭에서 나오던 그 약간 리모컨처럼 그런 거, 네. 무조건 로또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진영 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은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이 있나요? 옛날에 혹시 틴틴파이브라고 아시나요? 이동우라는 분이 계세요. 시력을 잃으셔가지고 그분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보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나 말투, 나오는 힘, 다정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좀 많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는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전진영 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일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항상 불안해하고 지금 현재가 행복하면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평소에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항상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좋지 않았던 일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자는 것도 불행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싫어서 너무 불행해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삶의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파이팅하는 걸.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라. 네. 이제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